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13번째 강좌에서는요. 부분합을 사용하시는데 계산함수를 쉽게 바꾸는 부분합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합은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그룹별로 원하는 항목별로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상호별로 수량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분합은 부분합 항목으로 그룹할 항목으로 먼저 정렬을 하셔서 같은 데이터들끼리 묶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합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호별로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인데요. 자, 아래쪽 옵션을 좀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기존의 부분합 값을 변경하시는 거고요.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는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데이터들이 나오고 아래쪽에 부분합. 그 다음에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합이 먼저 나오고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분합을 이용하시는데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신 후에 합계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부분합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신 후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이 조금 귀찮으시다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실 텐데 그 전에 2007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부분합이 보통 이제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서브 토탈. 근데 서브 토탈 함수 저희 보셨던 함수예요. 필터 하실 때, 자동 필터 이용하실 때. 자, 그러면 이 뒤가 뭐냐면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면은 1, 개수면 3, 그 다음에 합이면 9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부분합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평균이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1, 개수면 3, 합이면 9가 바뀌면서 계속 부분합을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다가 변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옵션 단추를 만들었는데 평균을 선택하게 되면 1이 나와요. 개수는 2, 합이면 3. 그래서 요 숫자는 F3에 있는 숫자는요. 옵션 단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요. 평균을 선택하게 되면은 서브 토탈 함수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개수면 3, 합이면 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choose F3 값이 1이면 1, 2면 3, 3이면 9. 그래서 여기에서 서브 토탈에 사용할 계산 항목이 나오게 되는 거세요. 계산식이죠. 서브 토탈 함수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의 수식도 요 값을 가지고 가게끔 G3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게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냐면요. 그러면 함수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나무사랑 합계, 나무사랑 평균, 나무사랑의 개수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옆에 합계, 그래서 F3이 1이면 평균, 2면 건수, 3이면 합계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추주 함수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참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부분합을 이용하시는 부분 한번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은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부분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합은 하시기 전에 항상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셔야 되냐면 그 부분합 구할 그룹 상호별로 구하실 건지 품명으로 구하실 건지, 자, 그 그룹으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C6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아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사랑 베이비, 아름다운 푸른 꿈, 이런 식으로 상호명으로 모아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서 부분합. 자, 그러면 상호별로요. 합계를 계산하실 겁니다. 자, 뭐에? 수량, 단가, 금액, 세액으로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는데 그 전에요. 자, 위에 있는 옵션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뭐 합계나 평균이나 이렇게 계속 바꾸셔야 될 때, 그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값에서 누적이 되게 되세요.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이 부분은요, 예를 들면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인쇄하실 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부분합이 아래 나와요. 해제를 하시면 부분합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합이 만들어지게 되세요. 자, 데이터에서 부분합. 아, 제가 이거를 해제를 했네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호 요약, 그 다음에 베이비 요약,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평균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부분합, 여기를 또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자, 왼편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각 부분합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자, 영역을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자, 3번. 조금 이상하시죠? 전체 색깔, 그러니까 그 부분합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2번. 숨겨져 있는 부분도 범위가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누르신 다음에 F5를 누르세요. 자, 옵션에서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세요.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3번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합만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 각 부분합의 수식을 한번 볼게요. 서브토탈 1. 저희 앞에서 서브토탈 함수 보셨어요. 자동 필터 하실 때. 자, 그러면 여기 1번이 무슨 얘기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변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9,
개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양식 도구를 부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평균, 두 번째는요, 개수, 세 번째는요, 합. 자, 그 다음에 정렬 한번 해볼까요? 쉬프트 하신 다음에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리기에서 그 다음에 맞춤 배분,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중간 맞춤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맞춤 배분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이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룹 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범위 지정하셔서 선택하세요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평균, 개수, 합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끔. 자,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요거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서로 옵션 단추가 겹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 옵션 단추가 이제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게 서로 겹쳐서 이렇게 붙지 않게끔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서로 겹쳐 있으면은 좀 잘 안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평균을 선택하시면 사용할 함수가 이쪽에서 사용할 함수가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평균이니까 1번이 돼야 되겠죠. 개수면 3번, 합이면 9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시. 제가 그룹 박스를 잡았는데 잘못했죠? 옵션을 잡으셔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시. 자, 그 다음에 셀 연결을 옆에 비어있는 셀 잡을게요. 그러면은 합이니까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범위, 그러니까 그 선택되어 있는 요 옵션 단추에 따라서 평균이면 1, 개수면 3, 합이면 9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함수가 더 들어갑니다. choose. 자, 선택되어 있는 값이 1이면 얼마요? 1. 개수면요. 2면 3. 3의 합이면 9. 이렇게요. 그러면 합을 선택했으니까 서브 토탈 함수에서는 9가 나와야 되겠죠. 개수면 3. 평균이면 1.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수식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G3 절대 주소 지정할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여기도 마찬가지세요. G3 절대 주소 채우기. 이 부분도
다음에 F4. F4.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하시면은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평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여기 옆에다가 역시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choose. 자, 선택된 값이 1이면 합계, 그 다음에 2면 건수, 3이면 평균. 이렇게 바꿀게요. 바뀌었네요, 제가. 자, 1이면은 평균, 3이면 합계, 자, 여기에 수식에다가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컨트롤 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끌고 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 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부분 앞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는 현재 여기 수식에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셀. 그 다음에 각각 상대적인 주소로 바뀔 거예요. and.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and. 어디 셀에 있는 H3셀에 있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수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엔터. 제가 이 H3을 절대 주소로 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셔서 쭉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셀이네요. 자, 위에 있는 셀, 그 다음에 공백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3 절대 주소. 자,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서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건수,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평균, 개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인쇄를 하려고 봤더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좀 데이터가 잘리게 되세요. 옆에. 왜냐하면 이제 넓은 데이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꿀게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를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런데 보시면은 맨 앞에 페이지예요. 이 부분이 나오면 안 되시잖아요. 선택하세요. 이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으시냐 하면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더. 왜냐하면 셀 병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쉬프트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는 형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요. 인쇄 영역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영역은 항상 인쇄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위에 콤보 박스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요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저희가 설정에서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비율을 한 120%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는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설정에서 여백에 페이지 가로 가운데 맞춤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쇄 용지의 가운데에 인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또 아쉬운 게 뭐냐면 맨 앞장에는 일자, 상호, 품명 해서 필드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장부터는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설정해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쉬트에 반복할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쇄 미리 보기여서요. 자, 그냥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 갈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던 부분이, 그래서 반복할 행을 6행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명이 다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페이지 번호를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설정, 머리글, 바닥글. 바닥글로 갈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샵은 현재 페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전체 페이지예요. 이 부분만 넣게 되면 현재 페이지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설정에서 바닥글. 자, 그 뒤에다가 슬래시 그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전체 페이지 중에 몇 번째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너무 크다 하는 경우에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글꼴에서 조금만 줄일게요. 확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주 보기 좋은 저희가 보고서 형식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평균, 그 다음에 합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수식으로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자료에서 저희가 부분합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때 함수를 바꾸실 때 이렇게 변수를 이용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수식 바꿀 때 좀 귀찮은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용하실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째 강좌 저희가 부분합 이용하시는 부분 보셨습니다.